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바뀔 때 각각의 상황별로 중개보수를 누가 내느냐, 이 부분을 좀 짚어볼 텐데요. 이게 혼동이 많이 되는 이유가 원래 혼동되기도 했지만 2+2 계약갱신 요구권이 생기면서 조금 더 복잡해진 면이 있어요. 일단 임차인이 만기 전으로 나갈 때 본인 대신 들어올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나간단 말이죠. 이때 새로운 그 임차인이 들어오려면 임대인과 계약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때 지불해야 되는 임대인 측의 중개보수 역시도 나가는 임차인이 임대인 대신 지급합니다. 자, 그런데 애초에 그 임차인의 계약 방식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처음 계약했는데 만기를 채우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묵시적 갱신이었다가 중간에 나가는 상황일 수도 있죠. 또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해서 2년을 연장했는데 그 2년이 되기 전에 나가는 것일 수도 있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새로운 계약인 것처럼 재계약을 작성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중개보수를 누가 내는 게 맞는 건지 좀 혼동이 되죠. 제가 오늘 케이스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을 볼게요. 2년 계약을 했는데 1년만 살다가 나가는 경우, 완벽한 만기 전 퇴실이죠. 이때는 반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임차인이 내고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새로운 임차인과 새롭게 작성하는 그 임대차 계약, 그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 이렇게 두 명이 계약의 당사자이고 나가는 임차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계약에서 중개보수를 내야 하는 위치가 아니다. 왜? 나가는 임차인은 새로운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러므로 새로운 계약에서의 임대인 측 중개보수를 나가는 임차인이 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거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논리예요. 자, 보세요. 임대차 계약은 뭐죠? 계약입니다. 언제까지 살기로 한 조건이 붙어 있었던 계약이에요. 그런데 만기 전 퇴실로 나간다는 것은 뭔가요? 임차인이 뭔가 사정이 생겼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한다는 거예요. 계약 위반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상대방이 동의를 얻어야만 페널티 없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퇴실해 버린다면 임대인은 남은 기간 동안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해 나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본인이 손해 없이 나가려면 본인 계약의 상대방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 기간도 남아있고 월세 안 내면 보증금에서 까면 되는데 나는 나갈 테니까 새로운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은 임대인이 동의를 하겠어요?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면서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친다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동의해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임대인이 동의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측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동의가 가능한 것이고요. 이 때문에 새로운 계약에서의 임대인 측 중개보수를 나가는 임차인이 대신 물어주는 겁니다. 임차인 본인이 손해 없이 원활하게 나가기 위해서. 이게 현실적인 건데 단순하게 나가는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 측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만 설명을 해버리니까 그런 얘기를 믿은 임차인이 임대인과 이 문제로 싸웠다가 나가지도 못하고 월세를 계속 까이게 되는 거예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잘못된 설명은 하지 맙시다. 왜? 잘못된 설명은 임차인을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손해를 보게 만들어요. 임차인이 내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이거는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씨 좋은 임대인을 만난다면 임대인이 자기가 내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저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만기가 지날 즈음에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아무 말 없이 그냥 넘어가서 임차인이 계속 살고 있어요. 묵시적 갱신이죠.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몇 개월 만에 임차인이 나가야 합니다. 자, 이 경우는 법률에 정확히 정해져 있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못해요. 임차인만 가능해요. 하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보를 했다고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서 보증금을 마련할 기간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 3개월이에요.
임차인은 3개월까지는 월세를 내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즉 3개월 안에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그 새로운 임차인이 잔금을 처리하고 입주하는 시점에 맞춰서 임대인은 나가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빼줘야 하는 것이고요. 3개월 동안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다, 구해지지 않았다. 그래도 임대인은 3개월이 되는 시점에서는 무조건 보증금을 빼줘야 하는 겁니다. 즉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었을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이 법률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만기 전 퇴실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3개월 이전이건 3개월이 된 시점이건 나가는 임차인은 법률상 계약 위반을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 측 중개보수를 대신 지급해야 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단 예외적인 케이스는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3개월의 시간을 줘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임차인이 기다릴 시간이 없어. 급하게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그쪽에 방을 구해야 하고요. 여기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그쪽 잔금을 치를 수 있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야. 이럴 때는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서로 협의해서 임차인이 한 달이나 2달 정도의 임대료를 먼저 선납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받아서 나가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있어요. 만약에 한 달치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나갔는데 그거보다 빨리 새 임차인이 입주했다. 그러면 임대인의 이득이 되는 거고 그거보다 늦게 새 임차인이 입주했다. 그러면 임대인의 손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협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요. 묵시적 갱신일 경우에 임차인이 중도 퇴실하는 것은 만기 전 퇴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대인 측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내는 것이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해서 2년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면 새로 작성한 그 계약서의 퇴실 날짜는 2년으로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겠죠. 그런데 1년만 살다가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새로운 임차인을 맞이하기 위한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될 텐데 이때의 임대인 측 중개보수는 누가 내느냐? 임차인이 물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때에도 만기 전 퇴실로 보는 것이 아니니까. 왜?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중도 퇴실할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4항에 규정되어 있죠. 자, 이게 정말 맞는 법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려요. 사실 저도 법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에요. 묵시적 갱신에 준용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 퇴실을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요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임대인은 할 수 없어요. 중도 퇴실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법률상 임차인뿐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재계약입니다. 또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이미 사용했고 그 기간도 이미 지나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이때 임차인이 중도 퇴실을 한다면요. 이때는 만기 전 퇴실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중도 퇴실의 권한이 법률상 없어요. 이때는 임대인 측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대신 부담하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은 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퇴실하게 되는 4가지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하나하나 따로 떼어서 보지 않으면 혼동이 많이 되는 사안이라서 현장에서는 임대인하고 임차인 요 두 사람 간에 좀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어떤 논리에 의해서 임차인이 내야 한다 또는 임차인이 내는 것이 아니다. 정확히 숙지가 되고 다툼이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